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치솟고 있는 태국 금값에 대해 분석한 뉴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태국 금값이 정말 역사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아주 그냥 기록적이죠.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또 이 변동성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뭘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지금 태국 금 시세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변동성은 또 어떻고요? 10월 17일 기준으로요. 금괴, 그러니까 96.5% 순도짜리 기준으로 보면 판매가가 바트당 67,300바트. 67,300바트. 네, 매입가는 67,200바트. 거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금 장신구는 판매가가 68,100바트까지 갔습니다. 야, 장신구는 더 비싸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가격만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루 중에 가격이 움직이는 폭 있잖아요. 예? 그게 정말 커졌어요. 변동성이 터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요. 아침에 장 시작하고 1600바트가 확 올랐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또 400바트가 추가로 오르고 이런 식이에요. 하루에요? 와, 네, 그래서 최근에는 하루 변동폭이 평균적으로 한 2000바트 정도 됩니다. 2000바트면 네, 이전에는 보통 한 1000바트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 변동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게 2배 이상으로 뛴 거죠. 엄청나네요. 그럼 국제금값도 비슷한가요? 국제 금값도 마찬가지예요. 밤사이에 온스당 120달러가 급등했다가 또 추가로 올랐다가 살짝 내렸다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근데 다만 기술적으로 보면 저점하고 고점은 계속 높여가는 그런 상승 추세 자체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정말 숨가쁘게 움직이네요. 이렇게 금값이 예측하기 어렵게 급등하는 뭐랄까 핵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개가 겹친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인데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요? 네, 첫째는 그 미국 은행들 문제예요. 일부 은행이 좀 부도날 수 있다, 신용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커졌거든요. 아, 안전자산 선호 심리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확 몰리는 거죠. 게다가 그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금융 쪽 불안으로까지 좀 번지는 그런 모습도 영향을 줬습니다. 네, 글로벌 불안 요인이 크네요. 그럼 혹시 지정학적인 문제, 예를 들어 전쟁 같은 것도 영향이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아, 얼마 전에 트럼프랑 푸틴이 만난다 이런 소식에 잠깐 주춤하긴 했어요. 금값이. 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뚜렷한 합의는 없었고 한 2주 뒤에 다시 얘기하자 이 정도로 끝나니까 그리고 전쟁 길어지겠구나 하는 우려가 다시 커진 거죠. 그게 또 금값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긴 뚜렷한 해결책이 나온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이걸 기회로 보는 투기적인 수요도 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세 번째 요인이에요. 바로 그런 투기적인 매수 그리고 펀드 자금 유입입니다. 아하, 변동성이 크니까 단기 차익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이 확 늘어난 거죠. 특히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금 ETF 있잖아요. SPDR 골드 트러스트. 네, SPDR 거기서 하루 만에 12톤을 순매수했어요. 12톤이요? 하루 만에?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랄까 지정학적 불안도 있고 하니까 다시 금을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려는 그런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관까지 움직이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뭔가요? 혹시 태국 내부 요인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태국 바트화 약세예요. 아, 환율이요? 네, 미국 달러 대비해서 바트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32.50에서 32.60 이렇게요. 그러니까 국제금값이 오른 것 자체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트화 가치 하락분, 즉 환율 효과까지 더해진 거죠. 이중으로 오르는 거네요, 태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른바 이중 효과 때문에 태국 내 금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 태국 내에서 금을 거래하신다면 이 환율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글로벌 요인에 국내 환율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했군요. 아, 상황이 정말 복잡한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하고 있나요? 일단 가장 강조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역시 그렇겠죠. 네,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가격대 같은 것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참고용으로 제시하는 가격대는 있습니다. 우선 국제 금값 기준으로 보면 지지선은 1차로 온스당 4,311달러 정도,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지지선은 4,274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태국 금값으로 환산하면 바트당 약 66,700바트에서 66,150바트 사이, 이 정도 구간을 단기적으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를 경우 저항선은 어디쯤으로 보나요? 저항선은 국제 금값 기준으로 1차가 4,380달러. 이게 거의 사상 최고치 부근이거든요. 거의 다 왔네요. 네. 그리고 2차는 4,400달러. 이건 약간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태국 금값 기준으로는 한 67,750바트 그리고 68,000바트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뭐 아시다시피 절대적인 건 아니고 참고용이죠.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 네, 맞아요. 이런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 어쩌면 단기적인 이익에 좀 흔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장기적인 투자 목표와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